4월 2주차 주변국 동향입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김정은은 최근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시험과 신형전차 성능시험, 그리고 특수작전부대 훈련 시차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전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복합제를 활용한 고출력 고체발동기 시험은 장거리 미사일 체계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액체 연료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탐지가 어려운 고체 연료 체계는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더욱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북한군은 3월 초부터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매설과 전술도로 보강 등 국경선 고착화 작업도 재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조치가 아니라 남북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고정하려는 의도가 담긴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외부 인권 압박을 체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권 문제를 대화 의제가 아닌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핵화를 우선 요구하기보다 긴장 관리와 단계적 접근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군비 통제와 긴장 완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는 미군의 압도적 항공 우세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장관 교체와 육군 참모총장 경질 등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군기지 내 개인화기 반입 허용 방침을 내놓으며 헌법상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차기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한 규모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부가 완전히 분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현시 상황 속에서 인사교체와 국방정책 급선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의 강한 전쟁 수행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 일관성과 지위 안정성 문제를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방위를 계기로 전략적 공조 확대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정과 에너지 안보, 우주, AI, 히토류 협력까지 의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성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태평양 지역 대응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위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반격 능력 확보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GCAP도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미국 의존형 안보 전략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 방산 기술과 다국적 협력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만 국민당 지도부를 초청하며 양안 관계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사 압박을 계속하면서도 정치적 유인책을 병행하는 전형적인 이중 전략입니다. 또 중국 국방부는 EU와 NATO, 스위스를 방문해 안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유럽과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중국인 비자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계 개선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차세대 전자기총 공개 등 신형 무기체계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대만에는 압박, 한국에는 유화, 유럽에는 외교라는 방식으로 상대별로 다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 제한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정적인 돌파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과 전력시설, 항만 등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전선뿐 아니라 상대 후방의 산업과 에너지 시설을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동 전쟁을 외교적으로 활용해 미국과 서방의 관심이 분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상황은 러시아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주 주변국 동향의 핵심은 각국이 모두 전쟁 장기화와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에 대비해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전시 체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무장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만 볼 것이 아니라 중동, 유럽, 인도태평양이 서로 연결되는 다중정구 환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에너지, 해상교통로, 방산 공급망, 동맹, 북핵 문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외교와 군사, 산업을 따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통합적인 국가안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